미국 증시는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감사하다는 댓글은 큰 힘이 되니까요.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급등하는 잡주나 똥주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관심이 많이 쏠리는 아쉬운 증시이기도 하고, 차별화 장세가 심한 아쉬운 증시이기도 하지만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BBB 법안이죠. 그 중에서도 증시 안에서는 감세 정책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감세 정책은 돈을 푸는 효과를 내거든요. 돈을 풀면 경제와 증시는 살아나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혹은 살아나는 것처럼,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나라에서 돈을 푸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이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에도 감세 정책이 있었습니다. 역시 증시 상승에 기여를 했고요. 과거에도 7번 정도의 감세안이 있었는데 모두 증시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정부에서 경제를 좋게 만들고 경제가 좋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도 하고요. 증시의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 돈 푸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는 코로나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서 힘든 시국에 GDP가 말도 안 되게 나온 적도 있었는데요. 돈을 풀면 지표도 마사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재임을 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풀었고요. 바이든을 지지한 옐런도 경고를 받기도 했죠. 감세 정책은 개인세를 줄여주기도 하지만 법인세, 개인 사업체까지 감세를 해주기 때문에 기업 실적 개선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업 실적이 개선이 되면 주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고요. 감세를 해주면 회사의 현금이 늘어나게 돼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주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크하면서 가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가 꼭 알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미국은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죠. 감세 정책을 하면 재정 적자는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또 7월 말이 되면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협상이 돼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국채가 쏟아져 나올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기 금리의 상승을 예상할 수 있게 되고요. 지금까지 금리가 상승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 트럼프 정부에서 국채 발행을 크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 받은 관세들을 사용하거나 이곳 저곳에서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곳에서 끌어와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걱정하는 것은 트럼프의 정책이 재정 적자를 늘리지 않으면서 실행될 수 있냐는 부분인데요. 혹은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 위해서 이곳 저곳에서 돈을 빌려왔는데 이 돈들은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 옐런과 돈을 다 쓰고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돈 나올 데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 감세 정책까지 하게 될 거라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BBB 법안에서는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복지 예산이 삭감이 되기도 하고요. 친환경 정책이나 기후 예산 축소도 있고요. 몇 가지들이 있는데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을 정도가 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는 관세 협상을 빨리 해서 부과를 시작해야 그나마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관세 정책은 협상이 되어도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금리의 상승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국채까지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잘 지켜봐야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물론 국채 쪽으로도 대책 마련이 있기는 합니다. SNR 규제 완화가 그중 하나인데요. 미국 은행들이 꼭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자본을 줄여줄 테니까 남는 돈으로 투자를 하든 채권을 사라는 건데요. 그 돈으로 모두 채권을 살 수도 없고 많은 국채를 소화하기가 힘들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채권과 연결시킨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기도 하지만 당장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재정 적자가 늘어날 거란 부분과 인플레이션 상승, 금리 상승은 곧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
우리가 잘 체크해 가야 할 부분 같습니다. 지금은 트럼프 1기 때와는 다릅니다. 1기 때만 해도 경기가 좋았다는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가 정말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는 듯 하고요. 재정 적자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기억이고요. 금리 상승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걱정을 했었나 싶기도 합니다.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경제 상황과 증시 상황인 듯한데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부분들 잘 확인하면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만으로는 증시의 추세를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실물 경제와 증시는 이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증시를 해석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준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 겁니다.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지수를 보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수를 보면서 왔고 몇 달 동안 5,800을 지키는지와 골든 크로스를 추적하면서 왔습니다. 5,800을 기준을 세웠고 아래로 하락하지 않으면 증시는 괜찮다라는 기준입니다. 계속 5,800 위에서 지수는 머물렀고요. 작년에 엔켈의 자금 어쩌고 저쩌고 할 때도 신경 쓰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도 역시 기준을 세워드렸고요. 정확히 이 구간이었습니다. 이제는 6,080, 6,050 구간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지수의 자리에서 6,050까지 내려온다면 종목별로는 주가의 하락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증시의 추세를 추적하는 것이라서요.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자리가 6,050으로 기준을 세우시고 증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가를 종종 확인하시다 보면 계속 눈에 띄는 숫자들이 생겨나는데요. 그러면서 위에서 머무르는지 아래에서 머무르는지도 느껴지게 되고요. 이 부분은 익숙해지시면 차트를 굳이 보시지 않으셔도 매물대를 찾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신경 쓰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 벌자고 하는 건데 갇혀있는 주식을 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깨우치면서 하는 게 좋으니까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지지난 영상에서 300짜리 마지막 매수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영상에서는 320, 315, 300 같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상승하면 어디에서 매수를 했든 저점에 가까운 구간이 될 거라서 그런데요. 마음이 급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320, 315 구간에 매수하신 분들 중에 물렸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안정을 드리고자 지금의 정확한 상황을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300 밑에서만 머무르지만 않으면 되는데 요즘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당을 창단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트럼프와의 관계가 안 좋아서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실적이 아주 안 좋거나 기업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면 괜찮지만 정치적 차이나 정부와의 대립은 안 좋은 결과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걱정이라면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바이든 때는 잘 나갔었잖아요. 테마주나 다름이 없었죠. 지금은 상황이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역시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데요. 주가가 300 아래에서 머무르는 것만 피하면 됩니다. 300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아직 괜찮습니다. 125 부근 위에서 머무르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요. 팔란티어는 상승할 때 계속 이어가줘야 하는 종목이라서 125 아래로 하락시는 조금 지켜보셨다가 매수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물량 소화가 전혀 없었던 종목입니다. 물량 소화라고 하면 하락만 있는 것이 아니고 횡보도 물량 소화라고 하는데요. 박스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횡보라고 합니다. 박스를 위로든 아래로든 이동을 시켜야 상승 혹은 하락이라고 하는 거고요. 횡보 안에서는 하락도 있어서 물량 소화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상승만 해줬거든요. 물량 소화하는 시간이 올 거라 생각이 들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이 있는 경우는 공매도 세력이 붙기도 하니까요. 혹시 이야기를 듣게 되시면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메타는 705 구간만 지켜주면 상승 추세 진행이 되고요. 만약 아래에서 머무르게 된다면 현재로서는 650까지도 열릴 수 있으니 705 구간 기준 삼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증시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좌우에 영향을 줘서 경제가 안 좋다거나 안 좋아질 거란 시그널이 되기도 하고, 과거에도 다우가 상승이 나오면서 전체 증시 상승이 나오기도 했고, 다우가 하락하면서 증시 하락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목으로만 보시기보단 이런 지식도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280, 285 구간이 지금으로서는 마지노선이 될 듯 합니다. 차트적으로는 급락 차트가 보이기도 하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증시를 보시는 하나의 지표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후드입니다. 로빈후드는 매수해서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100은 심리 저항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0부근까지는 문제없는 자리니까요. 구간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SMR도 이미 수익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멤버십에서는 익절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에너지는 테마주로 변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바이든 때에 태양광 쪽의 종목처럼요. 그래야 좋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32구간 위에서 머물러주면 되겠습니다. GDXU. 멤버십에서는 작년에 금을 사서 이번 해에 잘 익절을 했고요.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금을 사는 것이 아니고, 원자재는 경제의 흐름을 잘 읽는 게 중요한데요.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 하지만 경제는 괜찮다 하면 금은 오릅니다. 하지만 정말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고 안 좋네 하면 금은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원리로 금이나 채권을 매수하기보단 주식에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원리를 공부해서 접근하시면 더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GDXU 매수 구간으로만 말씀드리면 63, 60 구간입니다. 하지만 다우의 하락이 지속된다면 향후 금의 하락도 있을 수 있으니 지식으로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템은 박스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는 선이 없고요. 위에 70, 73 구간 저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로 상승이 필요하고요. CRWV 멤버십에서는 잘 익절했고요. 아직 매물대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165 위에서 머무르면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RGLV, LUNR, WRD 이런 종목으로 장기 투자를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 걸러서 들으셔야 하고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아닌 종목이었지만 장기 투자가 가능해지는 종목으로 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부가 필요하고요. 이 세 종목은 단타하시거나 많이 떨어져서 반등 먹거나 혹시 뭔가 뜰만한 비밀을 알고 계신다면 가능하겠지만 처음 주식하시는 초보분들은 기본에 충실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THU 박스 상단입니다. 박스 상단은 저항이고요. 저항은 뚫으면 박스가 위로 옮겨갈 수 있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해집니다. 위로는 70, 72 구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은 처음부터 잘 배워야 합니다. 주식에는 원리와 약속이 있는데요. 그것만 알면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내가 잘못 투자하고 있지는 않은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요. 멤버십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지껏 본 것들을 다 잊으시라고요. 계속 뭔가를 하는 게 주식이 아니거든요. 주식판에서 나오는 뉴스들도 대부분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고요. 근데 하나하나 다 신경을 쓰면서 주식을 하고 그렇게 해야 주식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심지어 주식 뉴스를 전해주는 곳에서는 폴리마켓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모든 국민이 폴리마켓에 가서 돈 내고 베팅하는 것이 아닌데 말이죠. 이것을 뉴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 조금 그렇기도 합니다. 주식은 쉽습니다. 주식을 쉽게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 어렵지 주식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앞으로도 영상으로 주식을 보는 제 시각을 많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댓글 하나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